2015년 앤트맨, 2018년 앤트맨과 와스프, 그리고 2023년 2월 15일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가 드디어 개봉하죠. 그리고 이번 영화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퀀텀, 즉 지난 시리즈에 짧게 묘사되었던 양자 영역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나아가 이 양자 영역에서 자신만의 도시를 세운 인물, 멀티버스 사가의 최종 보스 정복자 캉이 등장하기에 정말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거기다 페이지 5의 첫 시작점으로서 앤트맨의 역할도 중요. 하지만 2편 이후 5년이란 시간이 지나며 이전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앤트맨의 과거 활약상을 복습, 기존 스토리를 압축해 알아보며 나아가 새로운 빌런 정복자 캉은 누구이며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타노스보다 더 두려운 존재인지, 또 어떤 캐릭터들이 새로 등장하는지, 이름하여 앤트맨 완전 뽀개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행크 핀 박사는 쉴드의 연구원으로 원자 사이의 간격을 조절해 사물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는 입자를 개발. 자신의 이름을 본따 핌 입자라 명명했고, 또 이 기술을 적용한 슈트를 개발, 초대 앤트맨으로 활약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내 제니판 다인을 잃게 되는 큰 사고를 겪습니다. 이후 무단으로 핌 입자를 복제해 무기화하려던 쉴드도 탈퇴. As long as I am alive, nobody will ever get that formula. 나아가 휨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설립하는데 끝까지 기술 공개를 반대했던 그였기에 되려 제자인 데런 크로스에 밀려 반강제 은퇴를 당하죠. I guess some old wounds never heal, huh? Don't worry, she's in good hands. 여기서 딸 호퍼와도 아내의 죽음 이후 사이가 많이 틀어진 상황. 헌데 문제는 스스로 핌 입자를 개발한 크로스가 이를 적용한 전투 슈트 옐로 재킷을 만들었고, 더 나아가 이를 대량 생산해 팔아먹으려 한다는 것. Don't do this. 따라서 행크 박사는 이를 막고자 자신의 뒤를 이어 2대 앤트맨이 될 적임자, 바로 스캇 랭을 찾게 됩니다. 스캇은 비록 전과자이긴 해도 기업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보안 시스템을 뚫고 감옥에 갔던 인물, 즉 그 누구보다 정의로운 인성의 소유자 이지만 행크 박사의 계획에 제대로 낚여 앤트맨 슈트를 훔치게 되고, It's a suit. What? It's an old motorcycle suit. 얼떨결에 극소화 단추를 누르며 앤트맨 체험을 하죠. 이처럼 의도치 않은 모험 뒤 슈트를 돌려주려다 다시 경찰에 붙잡히기도 하지만 No, I didn't steal anything. I was returning something I stole. 행크 박사의 권유 및 사랑하는 딸 캐시를 위해 2대 앤트맨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You can either spend the rest of your life in prison or go back to your cell and await further instructions. 약간 사기당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여기에 호프 더 크로스를 막기 위해 협력했으며 그렇게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 Terrible. You want to show me how to punch? Show me. That's how you punch. 물론 처음엔 쉽지 않았으나 점점 기술을 익혀나갔고, 나아가 개미들을 조종하는 법도 익히며 범죄자 스캇은 새로운 슈퍼히어로 앤트맨으로 거듭났죠. Sorry about this. Sorry.
하지만 데론 크로스도 만만치 않은 인물. 그 사이 극소화 기술을 완벽히 완성한 데다 행크 박사의 계획을 눈치채고 대비. Daring.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충돌이 발생하며 앤트맨과 옐로우 재킷은 피할 수 없는 혈전을 벌이죠. 그런데 비열한 크로스는 딸 캐시를 인질로 잡아 해치려 했고, 이에 스캇은 과거 제닛이 그랬던 것처럼 입자 단위의 크기로 작아져 크로스의 슈트를 뚫고 들어가 물리치는데, 그 결과 소립자보다 더 작아지며 결국 양자 영역에까지 이릅니다. 그래도 극대화 원반을 이용한 기지를 발휘. 무사히 현실 세계로 돌아오죠. 그 이후 캡틴 아메리카를 돕기 위해 시빌워에 참가. 극대화 기술도 선보이며 대활약하지만 그 결과 2년간 가택연금 당함은 물론 앤트맨 슈트를 허락 없이 사용했기에 행크는 물론 분위기 좋았던 호프와도 의절하게 됩니다. Minimum. I haven't talked to Hank or Hope in forever. They hate his guts. Thanks, Peanut.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제닛 반다인이 되는 특이한 꿈을 꾼 스캇. 이를 호프 모녀에게 알리는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납치되어 행크 박사의 연구소로 가게 되죠. We think when you were down there, you may have entangled with her. Hank, I would never do that. I respect you too much. Quantum entanglement, Scott. 그러니까 과거 스캇이 잠시 양자 영역에 이르렀을 때 제닛이 그의 머릿속에 안테나를 심어 놓았던 것으로 이를 이용해 스캇에게 빙의 자신의 위치를 알린 것입니다. 그렇게 제닛의 생존을 확인 후 양자 영역으로 들어가 구하려는 세 사람. 헌데 알 수 없는 존재인 고스트의 습격을 받게 되고 심지어 연구소까지 빼앗기는데, 사실 고스트는 행크 박사 전동요의 딸로 불의의 사고로 인해 신체가 불안정한 상태로 변해버린 것이었죠. 즉, 자신이 살기 위해 연구소를 훔쳤던 것이지만 You're not the one who's about to fade away into nothing, Bill. I am. You said you could fix me. 행크 박사 쪽도 제닛을 구하기 위해선 양보할 수 없는 상황. 여기에 양자 기술을 노리는 악당들과 스캇을 뒤쫓는 FBI까지 뒤엉켜 대환장 난리 브루스를 연출합니다. 그래도 우여곡절 끝 양자 터널을 완성한 행크가 양자 영역으로 들어간 후 제닛을 찾게 되고 다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죠. 또 여기서 뭔가 특별한 힘을 지니게 된 제닛이 고스트의 상태를 제어하는 능력을 보였으며, 나아가 이들은 고스트를 완벽히 치료하기 위해 양자 영역으로 스캇을 보내 어떤 입자를 추출했는데, Okay, healing particle secured for our new ghost friend. Great. 헌데 이때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 행크 가족들. 네, 바로 인피니티 스톤을 모은 타노스가 우주 인류의 절반을 날려버렸던 것으로 그 결과 의도치 않게 스캇은 양자 영역에 남게 되었죠. 그리고 5년 뒤 아주 우연히 현실로 돌아온 스캇. 이후 스토리는 이 양자 터널을 이용한 시간여행으로 타노스를 물리치고 다시 평화를 찾는다는 것으로, 이처럼 인피니티 사가에서도 양자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또한 다음 멀티버스 사가부터는 본격적인 주제로 부상할 예정으로 지금부터는 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부터 등장하는 빌런 정복자 캉, 그는 누구이며 어떤 능력을 지녔을까요? Who are you? I'm the man who can give you the one thing you want. 사실 캉은 이미 드라마 로키에서 그 존재를 드러냈는데 극 중에서는 시간의 끝에 계속 존재하는 자로 불리며 He who remains. He will revenge. She still calling me that? 또한 TVA라는 시간 변동 관리국을 만들어 평행 우주의 모든 타임라인을 관리하고 있었죠. 다시 말해 그는 이미 모든 시간대의 역사를 알고 있으며 I know it all. And I've seen it all. 또 마음만 먹으면 쉽게 원하는 시간, 원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마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헌데 여기서 그건 인피니티 스톤을 모은 타노스도 마찬가지 아니야? 라고 반문할 수 있죠. 네, 타노스도 공간을 워프하고 또 시간을 되돌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디까지나 동일우주 안에서만 가능했으며 또 시간을 되돌리는 건 역시 부작용과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캉은 평행우주의 모든 역사와 모든 시간을 관리함은 물론 마음만 먹는다면 전 우주를 파괴할 수도 있는 존재. I've been dubbed many names by many people. A ruler, a conqueror. 따라서 타노스는 물론 어벤져스도 캉에 비하면 부처님 손바닥 위에 50이었죠. 다만 여기서 계속 존재하는 자 역시나 몇 가지 한계를 보이는데 우선 그도 근본은 평범한 인간이기 때문에 수많은 타임라인을 관리한 탓인지 정신 이상을 보였으며 I've lived a million lifetimes. I'm tired. And I'm older. 또 전우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였다고는 하나 사람들을 속이고 독재자로 군림했기에 결국 평행우주의 또 다른 로키인 실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헌데 그는 죽인다 해서 죽는 존재도 아니었으며 Reincarnation, baby. 나아가 그가 제어해오던 다른 우주의 캉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네, 바로 앤트맨에 등장하는 정복자 캉이 그중 하나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메인 빌런 정복자 캉의 등장에서 앤트맨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이번에는 이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영화에서 문제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히로인 캐시랭. 이미 전편에서 여러 번 아버지와 같이 영웅이 될 것을 밝혔으며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I want to help people. Like my dad. 또 원작 코믹스에서도 스태처나 스팅어로 활약, 영 어벤져스의 멤버로서 이후 큰 활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스카식을 했던 것처럼 경찰서를 드나드는 문제아에 심지어 잘못된 장치를 무단으로 만들어 사고의 시발점이 되는 등 Like a satellite for deep space, but Quanah. Turn it off. Now! 아직은 미완성 히로인으로 거기다 정복자 칸과 앤트맨이 모종의 거래를 하게 되는 것도 So, what's it gonna be? Batman. 캐시와 깊게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죠. 그럼 여기서 앤트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양자 영역에서 칸은 도시를 세우고 그만의 군대를 가졌지만 아직은 절대적인 힘, 그러니까 드라마 로키에 등장한 칸과 달리 시공간 제어 능력은 제한적이거나 없는 것으로 보이며 I can get you hope and give you more time if you help me. 따라서 앤트맨에게 이를 얻기 위한 특별한 장치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개미처럼 무수히 많은 앤트맨들. 이는 평행우주의 다른 앤트맨들을 소환했거나 혹은 양자 영역 안에서 터득한 특별한 능력으로 결국 앤트맨은 인피니티 워에서 시간 여행의 단초를 제공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다중우주를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멀티버스 사가의 최종편 제목이 어벤져스 시크릿 워즈, 그러니까 숨겨진 비밀 전쟁이기에 아마도
양자 영역에서 이뤄지는 전쟁이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보며 또 이처럼 다중우주 간 전쟁 그리고 양자 영역 안에서의 전쟁이라면 앤트맨이 그 누구보다 중요한 키맨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죠. 그 밖에 누구보다 양자 영역에 빠삭한 전문가 제닛 반다인의 역할도 기대. 또한 1편의 빌런 데런 크로스로 추정되는 모동 역시 등장하기에 이 부분 역시나 기대되며 이들이 모인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가 어떤 작품으로 나올지 한번 확인해봐야겠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기대는 크다. 앤트맨. 여기까지 머프무비였습니다. I don't care who this guy is. I just lost so much. I don't have to win. We both just have to lose.